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게 되게 너무 조심스럽지 않아? 아 이거는 근데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렵지 않아? 맥락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왜냐면 난 그런 경우도 봤거든. 그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하고 일반 스탠드업 코미디 나와서 서로 그냥 놀리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동석을 했고 약간 마치 N패스를 받은 느낌 아닐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흑인이 넌 내 브로브로니까 너는 N워드 해도 써도 돼 어.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맞아 맞아. 우리가 지금 호흡을 맞추는 거야 라고 허락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비장애인 코미디언 혼자 나와서 혹은 비장애인 코미디언 둘이서 장애인을 가지고 코미디의 소재로 하면 나 좀 너무 위험하지 않아? 아 근데 나는 이건 그러니까 알 것 같아. 괜찮은 나 정답은 모르겠는데 무조건적인 오답 이런 건 절대 안 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나왔고 뭐 와 병신 장애인 막 이거 이건 안 되잖아. 내가 궁금했던 거는 최근은 아니고 좀 철지난 얘기이긴 한데 성호는 어쨌든 래퍼잖아. 근데 그 뷰티플러드라는 채널에서 맨스티어라고 페이크 다큐 했던 거 알지? 근데 그거에 이제 몇 명의 우리나라 래퍼들이 소위 말하면 긁혀가지고 이제 막 디스곡도 내고 뭐 개인 방송 같은데 나와가지고 소회를 좀 밝히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너는 어떻게 봤어? 그 어떤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주제거든 나한테는. 아 근데 너도 단순히 가볍게만 바라보진 않았구나.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있긴. 오케이.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인데 솔직히 진짜 개념적으로 따지면은 그 코미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막상 봤을 때는 기분이 나빴거든 나는 솔직히. 그래. 그 막 왜 막 그런 거 하잖아. 이렇게 케이슬 라마가 그 자기 작업실에서 보라색 화면 띄워놓고 그 전담하면서 라방 켜가지고 그거 뭔지 그러니까 알지? 극 초반에 처음에 걔네가 막 그걸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 재밌었거든. 재밌게 봤고 심지어 주위 친구들한테 나는 보여주기까지 했어. 웃기다고 생각을 했거든. 초반에는. 우리 사이에서도 본 것 같아. 초반에는 맞아. 웃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는 얘네가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있지 않을 때는 뷰티플러드가 이 채널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을 때는 나도 재밌게 봤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얘네 주력 컨텐츠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몇 가지 얼터이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됐거든. 그랬구나.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밀고 요 컨텐츠를 얘네도 신경을 많이 써갖고 되게 막 성우도 섭외하고 하면서 되게 잘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꾸며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그게 얘네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파장이 클지 예상을 못했을 뿐 뭐 그냥 단순히 웃길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그 정도까지 나쁜 의도는 없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층 팬덤들의 여론이 약간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단순 웃기다였다면 그러니까 아 얘네 웃긴다 아니면은 아 진짜 뭐 바보 같다 병신 같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애정을 담아 하는 소리지 코미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웃기다 였다면은 점점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아 맨스티어 선에서 국힙 다 정리 가능하노. 아 맞아. 얘네 마냥 어. 웃기는 놈들이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뼈 때리노. 맞아.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놓고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혹은 대놓고 과장이니까 페이크 다큐지. 페이크 다큐 사람들이 이거를 웃기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했다면 나중에 가서는 아 이게 맞지. 과몰입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과몰입하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느끼기엔 약간 뭐 초딩들이 유입되면서 뭐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돼가지고는 이걸 사람들이 진짜 다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난 그걸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풍자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고 얘네는 그걸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하. 대중의 반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좀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맨스티어의 뭐 속마음 내가 모르지만 맨스티어가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는 조금은 뭐 얘네가 그렇게 해줘야만 하는 책임은 없어 사실. 뭐 그렇기는 한데 도의상 약간 여론이 그렇게 되는 걸 느꼈다면 조금 밸런스 조절을 잘해줬다면은 얘네가 풍자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힙합 뮤지션들도 그렇게까지 긁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얘네가 그거를 정확하게 한 발 더 갔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너무 빨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 맞아, 맞아. 혐오에 힘입어서 그 혐오로 대동단결한 걔네 팬덤끼리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거를 되게 충성심 있게 자기네 컨텐츠를 소비해주는 팬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혐오스러운 짓을 막 컨텐츠 넣는 거야. 그게 나는 좀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러니까 웃고 넘기는 수준일 땐 나도 좋았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변질된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맞아. 나는 초반에 맨스티언 되게 재밌게 보고 좋아했고 주위에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약간 이게 있었어. 어느 그 너가 말했던 그 시점을 넘어가면서부터 본인들이 대중들에게 비춰지기를 국내에서 힙합 문화를 만들어내는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일반화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그 롤플레잉을 할 때 일부러 좀 과장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연기들을 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특히나 그 힙합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고 이 씬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그 힙합인으로서의 문화 같은 것이 조롱받는데 일조하는 행동들을 그 페이크 다큐 안에서 조금씩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이 기분이 나빴다 이건 거잖아. 그치. 그것도 그렇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긁혀가지고 한마디씩 한 사람들을 굉장히 그래도 리스펙트 하거든. 그게 막 뭐 개그를 개그로 못 보고 저렇게 열폭을 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나는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일 수도 있긴 한데 힙합이 너무 항상 조롱받아. 근데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포인트로 삼는 그런 피상적인 부분들의 이면에 힙합이 주는 어떤 효용이 있거든. 그 힙합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고유한 멋과 이 표현 방식을 채택해서 전할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 그걸 느껴본 사람이니까 뭐 이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창작자로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다 좋아하면서 이 문화를 사랑해서 뭉쳐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전통적으로 너무 한국 방송이랑 이런 데서 뭔지 알 것 개그맨들이 같아. 너무 이거를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알아. 특히 레거시 미디어에서 뭔가 랩 옛날부터 개콘에서도 그렇고 맞아. 래퍼 하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착장에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착장에 말도 안 우스꽝스러운 되는 모자 같은 걸 말투에 쓰고. 말도 안 되는 걸음걸이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았고 예능 같은 데서도 래퍼 나왔다. 그럼 뭐 랩 한번 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뭔지 알지? 맞아. 래퍼를 뭐 섭외를 했어. 뭔지 알 것 그러면은 같아. 랩 한번 보여달라 그러고. 약간- 그냥 말했을 뿐인데 역시 랩 뭐 라임 맞춘다 그러고. 약간 광대 사실 라임도 아닌데. 맞아.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펀치라인이라고. 나는 그 개인적인 불만은 조금 있지.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그럼 이걸 안 하냐? 아니야. 미국도 해. SNL 같은 데 보면은 래퍼들 많이 나오고 그 웃기게 재밌게 이걸 하는 게 많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 아티스트들은 그래도 이거를 그렇게 기분 나빠지 않고 재미로 넘기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은 힙합을 장난이라 생각 안 해. 애초에.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일부분이고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이고 신선한 시각이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것 같고 힙합을 이렇게 웃기게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게 약간 뭐 코미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구나 이게 신선한 시각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신선한 시각이 아니야. 그렇게밖에 안 봐 힙합을. 근데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미디어에서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맞아. 좀 그거를 멋있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은 원하는 사람이 찾아봐야 되는 구조거든. 그치. 근데 그래서 웃기게만 보는 시각이 주류가 되니까 나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개인적으로 있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힙합 생각하면은 좀 일단 그거부터 내가 봤을 때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부터 떠올릴 거거든. 그치. 맞아. 뭐 누구 만약에 누가 래퍼라고 하면은 저 디스하는 거 아니죠? 막 이런 거. 뭐 말인지 알아? 그렇게 됐어. 맞아. 맞아. 약간 뭐 그렇잖아. 그리고 이게 나는 뭐 소위 말하는 뭐 리스너와 일반 대중을 굳이 나누자면은 그 두 집단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을 어느 정도는 잘 섭렵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 두 집단이 이 랩과 힙합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리스너를 제외한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힙합의 문화는 완전히 너가 생각하는 거고 일치하는 것 같아. 막 안 멋진 그런 거 있잖아. 막 뭐만 하면은 막 말 빠르게 하면서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막 힙합은 원래 미국의 뒷거리 문화인데 한국에서 된장찌개 김치 항상 나오는 클리셰잖아. 김치찌개 먹고 자란 애들이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서 자란 애들이 막 바람 투 더 탑을 외치고 그리고 막 뭐 군대 안 가고 그래서 안 멋지고 뭐 남자다움을 주장하는 애들이 진짜 남자다운 군대는 뭐 다 빼고 막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 어떤 힙합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란 말이야. 그렇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방금 맨스티어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 조롱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일종의 약간 해가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 문화와 집단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아니면 뭐 증오 같은 것들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창구로서 해소가 될 법한 데가 많이 없었는데 그걸 맨스티어라는 애들이 총대 메고 해줬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되게 시원함을 느끼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박수치면서 재밌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뭐 리스너들 아니면 이걸 생산하는 아티스트들 이런 애들은 도를 넘은 조롱에 기분이 나쁜 거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풍자고 어디부턴 조롱이지? 네, 나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코미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던 게 아니 왜 그 별놈들에서 그 성시경 패러디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래퍼 누구 따라하고 뭐 이런 거 나는 코미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디서부터 얘네가 선을 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냐면 얘네가 맞디스를 했을 때부터요. 아 맞아 실제로 이게 맞아 그게 코미디를 남으려면은 걔네는 진짜 래퍼 행세를 했으면 안 돼. 맞아. 그리고 개인 콘서트를 88,000원 주고 열었으면 안 돼. 그 지점에서 현실로 넘어왔어 걔네가.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에서 꿀을 빨겠다는 거야. 맞아. 맞아. 막 사람들이 이제 뭐 맨스티어 막 국힙 뭐 몇 대장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얘네가 스스로 제사의 벽을 깨고 넘어왔어. 맞아. 근데 그 제사의 벽을 안 깼었으면은 나도 웃음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 코미디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약간 긁히지만 약간 긁히지만 약간 불편하지만 그랬을 텐데 그거를 깬 부분에서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일리가 있네. 걔네가 PH1한테 맞대시를 하고 이랬으면 안 돼. 맞아. 물론 내가 느끼기에 PH1 형님은 존나 대인배라서 그 나중에 이후에 뭐 같이 컨텐츠도 진행하고 뭐 하고 했지만 인터뷰도 하고 나는 PH1이 존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걔네가 이제 거기서 PH1한테 맞디스를 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돼. 게다가 PH1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 아니었어. 근데 걔네는 무슨 되게 원색적인 가사를 썼어. 맞아. 나 기억이다. 맞아. 어쨌든 간에 기억이 나. 아무튼 그래서 이 풍자를 주제로 한 코미디가 일종의 대중들에게 쌓여 있는 어떤 불편감을 해소하는 창구로서 뭐 쓰이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때로는 그 희화화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한 존중을 너무 깎아먹는 바람에 약간의 부작용도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뭐 그런 의도가 있든 없었든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 맨스티어 힙합 관련도 그렇고 SNL에서 MZ 세대 그 갖고 코미디 한 것도 그렇고 의도는 모르겠으나 일단 결과적으로는 혐오를 조장하잖아. 혐오.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과장하고 웃기게 막 풀어내면서 좀 약간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버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나도 비슷하거든. 약간 코미디 하면 안 되는 주제가 어딨어. 맞아. 상황이 어딨어.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약간 후폭풍이 오니까 나 고민이 생기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맞아. 나도 딱 그랬어.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왜 까먹었다. 아무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 유튜브로 이 주 컨텐츠 시장에 넘어오면서 좀 많아진 것 같아. 맨스티어 방금 이런 페이크 다큐를 찍는 맨스티어 뷰티플러도 있고 뭐 별놈들도 있고 이수지도 최근에 그렇고 말했던 SNL이나 아니면 개인 유튜버 뭐 예예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 롤플레잉을 하면서 어떤 대상을 모킹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이 좀 평소에 내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약간 불편한 포인트들을 긁어주면서 거기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요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 씬에서 좀 많아 보인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뭐 코로나 이전으로 크게는 나눌 수 있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하던 방식이었잖아 원래.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를 막 누구로 분장을 해갖고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말로써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 말로 내가 누굴 만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푸는 거지. 스탠드업 느낌. 코미디언이니까 하다못해 뭐 이수지가 과즙세연처럼 입고 다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분장을 하진 않지.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완전히 그 아니면 사람으로 분해서 옛날 한국 개콘에서처럼 걔네가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유대인 가지고 뭐 유대인들은 뭐 돈을 어떻게 막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한데 걔네가 막 무슨 그 유대인들 쓰고 다니는 그 모자 있잖아. 뭐 이런 거 쓰고 막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옛날에 개콘에서 외노자들 놀린다고 막 이렇게 얼굴에 분칠하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러진 않지. 그 되게 달라 내가 느끼기에. 맞아.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방식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그 코드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를 그래 나는 엄청 한국적이라고 느끼는데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해서 모킹을 하는 말이 좋아서 페이크 다큐지. 난 페이크 다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 페이크 다큐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모르겠어. 뭐 그래? 어쨌든 간에 난 좀 다르다고 느껴져. 아무튼 그러니까 내 말은 큰 틀에서 어떤 풍자를 하고 있다. 이게 좀 아까 말했지만 코미디의 본질적인 요소잖아. 어떤 대상에 대한 풍자. 이 코드를 그냥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고 내가 방금 전에 말하려다가 까먹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되게 가불기처럼 이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아티스트가 누구를 풍자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풍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여기에 긁혀갖고 아까 뭐 PH1이나 이센스 이런 사람들처럼 직접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냈어.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코미디를 진지충. 진지충 코미디를 코미디로 못 받아들이고 존나 저런다 소인배. 소인배 이렇게 되고 이거를 만약에 쿨하게 자기 인스타 스토리 올려갖고 뭐 크크크 웃기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댓글에 뭐 진짜 똑같네요 이렇게 하잖아. 이 새끼 쿨병 걸려가지고 쿨한 척한다. 완전 가불기가 돼버린 거야. 난 이걸 되게 많이 봤거든. 졸라 마법의 단어야. 완전 글기. 막 이러고 막 혼자 집에서는 막 분해가지고 막 샌드백 치는데 댓글에서 막 쿨한 척한다고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비단 만들어내는 사람들만이 조심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물론 그거를 항상 어떤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저울질을 해가며 이건 혐오고 이건 단순한 조롱이고 코미디가 아니야 이렇게 따져가면서 너는 네 거는 맞아 옳게 된 코미디니까 좋아 합격점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너무 그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존중 정도는 보여야지만 이 코미디가 좀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다. 그런 되게 양극단의 댓글들을 보면서. 물론 근데 그 댓글을 쓴 사람이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겠지만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보여. 막 시원해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쿨한 척하냐는 사람도 보이고, 근데 진지충이냐는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 근데 나는 약간 나도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류의 코미디를 보면은 나도 볼 때는 그냥 재밌다고 깔깔깔 웃거든. 근데 웃고 나서 약간 좀 그 뒷맛이 좀 찝찝한? 약간 잔여물이 남지.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SNL에서 가끔가다 하는 그 정치인 풍자 있잖아. 트럼프 갖고 놀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 갖고 놀리거나 이런 거는 좀 덜 한 것 같은? 나는 근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해, 성훈. 네? 그게 왠지 알아? 네? 언제든지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근데 정치인은 그거에서 조금은 거리가 멀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저 풍자와 희화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그냥 마냥 웃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그런 찌꺼기가 남는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실컷 웃은 다음에 남은 잔여물을 보면은 약간의 그 씁쓸함이 남아있잖아. 이렇게 웃어도 되나? 싶은 느낌? 그런 게 아마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종종 나는 그런 거를 실제로 보기도 했어. 막 왜 요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희화하고 한 컨텐츠들이 많은데 어떤 거는 보다 보면 저거 약간 나랑 비슷한데? 싶은 것도 있긴 해. 맞아.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웃긴데 약간 마냥 그렇지는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그치? 있거든. 뭔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뒷맛이 엄청 깔끔하려면은 어떤 경우에 내가 느끼기에 엄청 깔끔하냐면 뭐 일단 재밌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첫 번째겠지. 코미디고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웃겨야 되는 건 첫 번째인데 이게 뒷맛이 약간 찝찝한 느낌이 안 들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냐. 그 조롱의 대상이 되는 컨텐츠가 되는 그룹이나 혹은 사람이 누가 봐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어야 돼. 맞아. 근데 그런 것 정치인은 대부분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리 막 누구는 어떤 정치인을 싫어하고 누구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해도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입지는 아니잖아. 맞아.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뭐 표를 얻어가지고 일단 권력자잖아. 그래가지고 찝찝한 느낌이 조금 덜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에 특히 많이 찝찝하냐. 누가 봐도 이거는 사회적 약자일 때. 지금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거의 캔슬링 완전히 그냥 캔슬링 당해갖고 거의 뭐 이 사람 자살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정도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리고 있어. 원래는 약자가 아니라고 한들 그런 경우에 이걸 조롱의 대상으로 잡으면은 난 보다가 약간 조금 근데 꼭 이렇게 이미 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올라타고 더 때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카운팅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들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찝찝하고 안 찝찝하고의 차이가 조금 그거인 것 같거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잘 서 있는 사람이야. 밸런스 잘 잡고 있어. 근데 가서 잽잽2 몇 번 때려도 괜찮아. 근데 이미 쓰러져 있는데 올라타서 파운딩 때리는 거 너무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야. 거의 막타 치듯이. 맞아. 이때다 싶어갖고. 맞아. 그런 엊그저께 캔슬링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면 안 건드렸을 거면서. 맞아. 이 대상 선택을 진짜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올라타서 파운딩 치는 게 재밌긴 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그걸 그런 좋아해. 욕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코미디언들도 잘못된 걸 알면서 맞아. 그거를 가끔 그 선을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무아지경에서 하다 보면은 본인들도 아마 이거를 잘 리밋을 본인들이 걸어놨을지언정 그거를 쉽게 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내가 래퍼들에 대해서 조금 대변을 하자면 힙합은 그러니까 래퍼들은 씨발 항상 누워 있었어. 항상 쓰러져 있었어.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항상 쓰러져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근데 이거 약간 옆길로 새자면 왜 이럴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힙합이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이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양극단에 나뉘어 갖고 이럴까? 좀 신기해.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하나를 콕 집어서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그러긴 같아. 어렵지. 근데 전반적인 흑인 문화에 대해서 그래 내가 느끼기엔 태도가. 그래. 내가 느끼기엔. 그건 또 나는 생각을 안 해본 거네. 예를 들면 뭐가 있지? 그냥 흑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조차 나는 약간의 그런 그래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약간의 혐오 라이트 나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마이너 어그레션이 있다고 생각해. 완전 인종차별적인 포인트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걸 너가 느껴봤구나. 나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 아니 나는 그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뭐 대상은 아니지만 관찰자로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관심이 그래. 많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힙합에만 특정돼 갖고 나타나는 혐오가 아니라 그 힙합도 그 중 하나이고 그중 흑인 문화 하나란다.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근데 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인종별 스테레오타입들이 다 있잖아. 있지.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아시아는 어떻고 뭐 수학 잘하고 뭐 흑인은 어떻고. 근데 이게 멋있는 모습들은 절대 아니야. 아시안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그렇긴 해. 맞아. 그 우리는 사실 그 지금은 또 아니지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민족이었고 단일 민족이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사실 그 미디어를 통한 창구였는데 근데 거기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그런 거라면 그런 인식들이 뭐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집단적인 학습이 됐다 그런 게.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그렇구만. 이게 닫힌 사회라서 동아시아 특 그 성에 저번에 말한 뭐지? 그 어떤 집단별로 그 다양성 지표가 되게 그 어떤 국가별로 다양성 지표가 있는데 저번에 무슨 에피소드 할 때 성훈이가 말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그 다양성 지표에서 되게 맞아. 엄청 되게, 떨어져서 그 모델로 삼기에 변수가 되게 적어서 뭐 맞아, 실험만 맞아. 할 때 유리하다 뭐 그게 있었잖아. 맞아. 네, 그게 내가 봤을 때 건강한 것 같진 않거든.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나는 조금 더 다양성이 추가된 사회로 나아가야지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건강하지 않나. 그리고 국가가 조금 더 점점 세계화되고 있고 국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만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생존에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거든. 그냥 도덕적인 막 이거 왈가왈부하는 걸 떠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약간 너가 예측해 보자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은 완화되려나? 그거는 힙합에 대한 그럴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한국 사회의 인종 구성이 똑같은데 힙합에 대한 인식만 그렇게 되는 거는 뭔가 조금 너무 이상적인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고 점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 내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차별 되게 심해. 내가 느끼기에는. 맞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 진짜 비겁하게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막연하게 그래. 그지 그게 있지. 탐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아하면서 갓 양인 똥양인 후진국에서 막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온 혹은 뭐 약간 뭐 동남아 뭐 그런 데서 온 동남아 사람이면은 혐오 있고. 일단은 약간 외노자 조금 프레임 더 씌워버리잖아. 깔보는 시선으로 보고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만 봐도 뭐만 하면은 뭐 중국인 혐오 엄청 심하고 뭐 조선족 맞아. 혐오 엄청 심하고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외노자에 대한 혐오 엄청 심하고 뭐 막 그렇잖아. 맞아. 막 그런 게 좀 나는 그래. 그리고 막 그런다니까. 막 흑인들 같은 경우에 어디서 왔는지를 들어보지 않았을 때 약간 뭔가 그런 사람도 있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경계하는 말투 혹은 약간의 이걸 말로 뱉는 거조차 내가 한 말은 아니지만 말로 뱉는 거조차 죄책감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데 깔보는 시선으로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다가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왔대. 미국에서 왔대. 그럼 좋아한다니까? 그래.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왔대. 그러면은 약간 이런? 그럼 되게 많아. 내가 약간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한국 유튜브 채널이 있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K 익스플로러라고. 그거 막 그거 아니야? 막 한국 컨텐츠 보여주고 반응 보고 막.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 그거 아닌 것 같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그 인터뷰어가 있고 흑인이야. 나이지리아 출신의 인터뷰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뭐 홍대나 강남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번화가에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혹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야. 영어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뭐 그걸 보면은 존나 그냥 한국 사회 민낯을 볼 수 있어. 그래. 그게 한국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컨텐츠가 아니거든. 한번 봐야겠네. 섞여 있어. 이것저것이. 좋은 면 보여주는 것도 있고 되게 약간 존나 여전히 저런 사람 많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 나 뭔지 알아. 나 그거 본 거 같아. 본 거 같고 심지어 나는 길바닥 지나다가 그 촬영하는 것도 본 적 있어. 그래? 진짜? 홍대에서. 홍대 애플 스토어 앞에서. 거기서 많이 하더라 근데. 한번 너도 가서 이렇게. 나 길거렸는데 안 불러주던데. 그래. 멋있는 사람들만 데려가. 지금 쉽지 않겠네. 우리는. 어쨌든 그거 보면은 흑인의 한국에서 흑인을 보면 어때요? 근데 뭘 어떠긴 어때? 거기 대답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은 씨발 거기다 뭐라 대답하냐라? 일단 무섭고 막 이러나니까? 그런 게 존나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진짜로? 대본이 아니라? 너무 많아. 근데 어쩌다가 이게 자꾸 막 인종차별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한국에서 래퍼들은 이미 쓰러져 있는 존재라는 얘기 하나 하니까 너무 여기까지 온 거야. 어쨌든 간에 코미디 전반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그게 있는데 완전 예전에 그 윌 스미스가 시상식에서 케빈 그 어떤 코미디언 싸대기 때린 적 있었잖아. 근데 그때 아마 오스카 케빈 하트가 아니라 크리스 락. 맞아. 크리스 락이었어. 뺨을 때린 적 있었잖아. 엄청 갈렸지 여론이. 한국 여론과 미국 여론이 너무 달랐지. 맞아. 미국에서는 맞아. 완전 윌 스미스 그냥 캔슬링 당했잖아 거의. 맞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내를 저렇게 조롱하고 욕했는데. 맞아. 야 가서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랬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 미국 사람들 그냥 저건 윌 스미스가 병신짓 한 거다라는 단편적인 반응들만 봐가지고 왜 어떤 사고 흐름과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한국 사람들이 의문인 거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의문인 미국 사람들. 너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에 조금 더 가깝구나. 너는 어때? 난 뺨알이 한 대 맞았지. 나는 그 맥락을 알고 있어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내가 조금 더 있거든. 그래서 나는 조금 뭔지는 알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미국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이해하는 바를 조금 전달을 해주자면은 일단은 윌 스미스 일가족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애초에 좀 깔려 있어. 거기가 첫 번째 제정신이라고 사이언톨로지 신봉자인 것이 너무 익히 알려져 있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 이게 있고 제이다 스미스가 엄청난 악녀 프레임이 조금 있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남편 잡아먹은 년. 그래?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원래는 그래도 유쾌한 아저씨고 맞아. 그래미상도 받은 래퍼에다가 맨인 블랙도 너무 성공적으로 터뜨렸고 그러니까 멋있는 배우잖아. 그냥 남자가 봐도 멋있잖아. 근데 결혼하고 완전히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이상한 아저씨가 돼버렸다 이런 프레임이 있어. 그리고 제이다 스미스가
원래 투팍하고 사귀었었거든. 근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투팍하고 자기가 얼마나 각별한 사람이고 자기의 인생의 사랑이었는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고.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최근까지도 자기가 그리고 지금의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실제로 그 당시엔 아마 별거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 둘이. 그리고 윌 스미 그리고 그 어거스트 알시나라고 하는 R&B 가수가 있거든. 제이든 스미스랑 친구야. 근데 걔랑 잤어. 제이다 스미스가. 맞아. 아들 친구랑? 아들 친구랑. 맞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제이다 스미스가 되게 악녀 프레임이 있고 윌 스미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프 실드를 치는 정신 못 차리는 퐁퐁남 이미지가 조금 있어. 그래서 원래 긍정적이지 않아.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그리고 자식들도 또 한 일탈 한 애들이고. 그리고 걔네가 다 이제 홈스쿨링에다 학교도 제대로 안 갔고 완전 스포일드 키드 이미지가 있어. 윌로우 스미스랑 제이든 스미스. 제이든까지. 그래서 그 일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막 이렇게 막 행복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라기보다는 좀 기괴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쇼윈도라는 그것도 있고. 대중의 시선 자체가. 그래서 그들의 뭐 윌 스미스가 제이다 스미스를 챙기는 마음을 너무 막 세기의 사랑 이렇게 안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꼴비기 싫어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와중에 크리스 락이 이제 시상식에서 제이다 스미스 그 머리숱 이게 헤어라인이 조금 그 리세스드 헤어라인이라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 좀 했거든. 머리 빠졌다고 뭐 대머리라 그랬나? 그런 식의 대머리 코드의 농담을 조금 했어. 근데 이제 윌 스미스가 빡쳐갖고 올라가고 그렇게 한 거야. 맞아. 근데 그때 그게 또 머리가 뭐 아파서 그랬대. 뭐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거라며. 아파서 그런 건데 그 전 맥락을 모르고. 그리고 요거에 더해갖고 내가 알기로는 윌 스미스 본인인가 제이다 스미스가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니시를 먼저 걸긴 했어. 그래 그건 몰랐어. 누구한테? 그러니까 크리스 락한테. 누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야. 윌 스미스나 윌 스미스 둘 중에 한 명인데 먼저 이제 좀 되게 신뢰가 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해당 시상식에서 약간 유쾌하게 그거를 좀 맞디스한 느낌인데 거기에 윌 스미스가 완전 제대로 그냥 꼭지 돌아버려가지고 가서 그냥 죽탱이 날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약간 먼저 해놓고 왜 그러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평소에도 안 이꼽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네는 진짜 별로다. 근데 이제 평소에 그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다는 건 난 대중의 반응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뭐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 미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윌 스미스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내 그냥 관찰을 관찰자로서 내가 봤던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공개적인 그런 석상에서 조금 더 와이프라든지 엄마에 대한 어떤 조크 혹은 심지어 좀 섹슈얼한 조크까지도 하는 게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지 미국 문화에서는. 일부 약간 되게 클리셰 코드 중에 하나인. 맞아. 약간 뭐 That's what your mama said last night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약간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그 맥락에서 한 말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트로피를 뭐 들었어. 예를 들면 트로피 들었어. 그랬더니 막 정말 크다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뭐 That's what your mama said last night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하는 거지. 되게 많잖아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조금 웃어 넘기는 코드인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이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윌 스미스가 거기에 올라가고 그 행동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만 지탄받아야 되냐라는 거에는 조금 부정적이긴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나는 보긴 했거든. 뼈만 거짓말 했다? 왜냐면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약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조롱했고 심지어 그 머리 숱으로 그렇기 때문에 놈이네 그거. 그리고 이게 그냥 무슨 뭐 스트레스성 탈모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뭐 유방암인가? 뭐 아무튼 이런 항암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머리가 빠진 거야. 근데 그거를 조롱한 거야. 약간 대머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화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거지 나는. 내가 봤을 때 제이다 스미스가 그렇게까지 욕을 먹는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미국인이었다면 약간 윌 스미스를 이해해주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동정 여론이.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 맞는 것 같아. 의견이 갈리는 것도 난 이해가 되고. 맞아.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제이다 스미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 편을 안 들어주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쪽에서는 이런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갈리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궁금했어. 나는 약간 그 크리스 락 그 사람도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은데 나도 그랬어. 다 이 사람을 두둔하는 거야. 나도 그래, 그랬어갖고 찾아봤어 사실. 그랬어도 뭐 폭력 뺨알이 후려치는 건 심했다 쳐. 그렇긴 해.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그거는 윌 스미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조금 너무 과했어. 왜냐면 그거 약간 뭐 다 라이브로 우리나라 치면 뭐 백상예술대상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 좀 맞아. 그렇긴 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분위기도 완전 곱창내고. 하다못해 뭐 백스테이지도 아니고. 아 근데 크리스 락도 좀 잘못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게 그 반응 그 미국 여론이 좀 나는 의아한 측면이 있었어. 근데 저건 화날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전후 그걸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락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 원래. 그 왜냐면 내가 그 엄청 재밌게 봤던 초등학교 때 내가 돌려보고 했던 미드가 크리스 락이 자기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감독해서 자기 유년 시절을 가지고 각본을 써서 만든 자기 나레이션도 직접 하고 그 Everybody Hates Chris라는 시트콤이 있어. 그게 진짜 웃기거든. 근데 이제 나한테 뭔가 이제 내 유년 시절에 그 약간 그 저거를 되게 내 이고를 형성하는데 되게 영향을 줬던 시트콤 중에 하나야. 그거 보면서 되게 너한테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재밌는 사람. 그거 보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또 잠깐 빠졌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조롱과 풍자 사이에.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대중이 이걸 수용하는 대중도 비판적인 시선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 조롱과 풍자를 섞은서 만들어내는 웃음 있잖아. 이거는 그러면 나쁜 웃음인가? 왜 그런 말들 하잖아.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웃겨야 진짜 웃긴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순수하게 남을 뭔가 풍자나 희화화 같은 게 전혀 없이 웃기는 웃음이란 게 있나 싶기도 해. 자개그 말고는. 아니면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그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탈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그치. 조롱이거든. 대상을 본인으로 삼는. 그래서 그건 이제, 가능하지. 왜 그 여기도 적었는데 데이비드 샤펠 같은 코미디언들 보면은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집단인 왜 N 워드를 흑인들은 할 수 있는 그 까방권이 있듯이 그치. 흑인들 욕을 본인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동양인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많이 재밌어. 하잖아. 그리고. 뭐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겠구만. 아무튼 근데 그것도 어쨌든 본인에 대한 희화와 본인의 집단에 대한 풍자 같은 게 녹아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 나쁜 웃음으로 규정한다면 선한 웃음은 무엇일까? 안 웃긴 거 그냥. 맞아. 농담이고. 그치? 난 어려워 진짜. 진짜 어려운 거야. 그 넘어져서 웃기는 거 말고는 나는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거든. 맞아. 그지? 아니 뭐 철구처럼 간장을 뿌리거나. 그게 진짜 나쁜 웃음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최악의 웃음이야 내가 봤을 때. 그 진짜 그 검은 웃음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씨발 웃음도 안 나와 나는. 맞지. 웃음도 아니야 그거. 맞아. 가학행위. 맞아. 한숨밖에 안 나.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다. 그거에 웃는 사람들도 숨자 돌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대상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었잖아. 강자에 대한 조롱이 좀 더 마음속에 찌꺼기를 안 남는 깨끗한 웃음을 준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풍자랑 조롱 요게 의미는 되게 비슷한데 뉘앙스는 살짝 다른 느낌 있지 않아? 약간 다르지. 풍자는 좀 긍정적이라면 조롱은 좀 부정적인. 강자를 희화하는 걸 약간 풍자 해악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 그치. 조롱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런 거를. 근데 서 있는 사람을 놀리는 거는 서 있는 사람한테 잽 때리는 건 풍자고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올라타는 건 조롱. 파운딩은 조롱이야. 시각적으로 그리자면. 근데 내가 여기서 또 궁금했던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반사작용의 오류 같은 게 뭐냐면 약자는 항상 선하다. 이 오류에 우리가 가끔 빠지잖아. 그러면은 약자, 사회적인 약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권력이 될 때가 가끔 있거든.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풍자할 때, 이거를 조롱할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조롱하면은 아까처럼 약자에 대한 혐오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야. 그치? 정말 어려운 주제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한 번 꼬았고 거기서 한 번 더 꼬았어. 예, 머릿속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꼬였다 한 번 더 꼬였다 막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익히 알다시피 내가 그 커뮤니티에 출몰하고 하는 그냥 지는 그냥 똑똑병 걸린 애들 내가 존나 싫어하잖아. 그 커뮤 선생님들 존나 싫어하잖아. 근데 이거를 민서이가 지금 말한 주제가 다양한 커뮤니티에 나오는 단골 주제 중에 하나라고 나는 알고 있어. 그래. 그리고 걔네들이 쓰는 용어도 있어. 언더도그마라는 용어로 불러 이거를. 언더도그마. 이게 민서이가 말한 약자는 항상 선하다라는 오류. 그걸 언더도그마라고 부르는 거야. 약자는 선하다라는 어떤. 근데 언더도그마 자체는 원래 사회과학에서 쓰는 용어긴 하잖아. 그게 아니야. 아 그래? 없는 말이야. 씨발. 게슈탈트 붕괴가 없는 말인 것처럼 누가 만든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대중용어야 대중용어. 그래. 근데 이걸 한국말이야? 마치 한국발로 나온 거야 그게?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심지어 나는 한국발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제대로 된 사회과학 용어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야 이건. 근데 그냥 대중용어야. 게슈탈트 붕괴도 그렇거든 맞아, 사실. 맞아. 그게 원래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 판공포증처럼 없는 데가 사람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 존나 똑똑하고 이건 뭐 언더도그마 이것도 너무 열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롱해도 돼. 근데 그러면 언더도그마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걔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약자가 항상 선하다는 오류. 그걸 범하지 말라. 그 그냥 오류 자체를 오류를 언더도그마라고 부르는 거야. 언더도그마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도 안 선할 수 있으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경우에도 무의미한 거야. 로 속단을 해버리는 것조차 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갔다가 한 번 더 갔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누군가 약자를 배려하거나 약자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만 봐도 그거 언더도그마인데?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야 내가. 그래. 약자는 항상 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한 번 더 간 거지. 그들은 결론을 그럼 이렇게 낸 거구나. 약자들이 늘 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굳이 약자에 대한 필요 배려는 없다? 무의미하다로 속단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꽤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거 약간 좀 지나친 비약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열이 좀 받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렇구만. 근데 전반적으로 내 생각에는 꼭 약자 그걸 떠나서 풍자와 조롱의 선이라는 게 만약 개념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거는 내 생각에 시시각각 존나 변하는 것 같아. 딱 고정되어 있는 딱 게 고정되어 아니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을 하는 그거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의 역량이나 뭐 잘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풍자로 받아들여지느냐 조롱으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개념 같다고. 오케이. 코미디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론도 되게 맞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이게 약간 좀 여론이라는 게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힘들지. 의견이 정확하게 딱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느 맑은 날에는 이럴 수도 있다가 약간 시가 같은 거야. 날이 흐린 날에는 또 완전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엄청난 그 감정적인 지능이 필요해 내가 봤을 때. 혹은 약간 사회적 지능이 필요해. 그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정정하면은 니킥이야. 코미디는 니킥인데 서 있을 때 니킥은 반칙이 아니야. 근데 손이 닿으면 4점 니킥은 반칙이란 말이야. 그래. 그건 반칙이야. 반칙 피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반칙 피하는 거야. 몰랐네 그건 또. 그래서 손이 닿으면은 이제 UFC 경기에서는 손이 닿으면 4점 니킥이니까 손 땅에 짚고 있으면 손 띄고 차고 막 이러거든. 그래? 그런 것조차 있어. 야, 그건 반칙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괜찮아.
4점 니킥이 반칙이니까 그 반칙을 피하는 거죠. 신기하네. 근데 이제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약간 4점 니킥으로 일부러 니킥 못 차게 하려고 일부러 손 대기도 하고 막 반칙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게 이거 니킥인데 손이 땅에 몇 개가 붙어 있느냐가 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치. 안개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어. 손이 몇 개지? 3개인가 4개인가? 그러니까. 그러네. 그건 이제 코미디언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게 최근 몇 년 들어서 이 PC주의가 대두되면서 웃음을 검열하는 또 사례들을 종종 본 것 같거든. 그런가?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나? 왜? 넌 어떤 걸 보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왜 평소 같았더라면 뭐 몇 년 전만 같았더라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약간 이런 거야. 뭐 흔히 우리나라 뭐 예능이든 공개 코미디 이런 데서 막 쓰이는 진부한 클리셰 같은 것처럼 예를 들면은 막 부부가 있다? 근데 막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해. 그러면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막 잔소리 듣기 싫어. 막 바가지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막 그거를 막 흉을 봐.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가 지금만큼 민감해지지 않았고 또 PC주의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그냥 그게 어떤 좀 되게 해학적인 부부로서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뭐 그게 어떤 젠더 갈등의 이 화두에 오른다던가 혹은 뭐 성 역할을 고정한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만큼 뭔가 편하게 맘 놓고 웃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옛날에 이걸 갖고 웃었던 내가 미개한가? 그런 거? 나 비슷한 거 하나 있어. 그래? 뭐 있어? 내 어렸을 때부터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인도식 영어야. 인도식 영어를 인도식 영어. 인도식 그 특유의 액센트가 있어. 그게 좀 재밌거든.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세월간이 보고 그다음에 나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인도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혜연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체득한 액센트를 좀 과장되게 흉내면서 막 마치 한국인이 부산 사투리 흉내 내듯이. 그지. 성대모사를 한 적이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이게 어느샌가 금기시됐어. 완전 이거는 그 약간 fucking racist의 표본으로. 그치? 레이시스트처럼 그게 돼버렸단 말이야. 돼버렸지. 약간 그거 때가 되면서 비슷한 고민이 든 거지. 그치. 옛날에 내가 미개했나? 옛날에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해버린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생각이 약간 윤리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 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따라서. 나는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 PC주의적인 검열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하긴 했거든. 물론 과하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과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례가 한 번, 두 번 생기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웃음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 성역이 생기는 것 같다. 성역이 좀 생겨갖고 그런 것들이 몇 번 진행되다 보면은 야 이거 혹시 내가 건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저 성역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안 해야겠다. 약간 위축되는 풍자라는 시스템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렇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좋을 것도 같은 게 약간 만약에 어느 누가 그 특정 민감한 어젠다에 대해서 코미디를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 어젠다는 코미디로 건들면 안 돼. 폐기된 거지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 약간 이 어젠다를 코미디로 풀어내는 방법
아니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여기로 가는 루트 A는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루트를 개발해야지. 너무 약간 뭐랄까 그냥 난 기본적으로 성역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렇게 결계를 쳐낼 필요까지가 있나라는 거기에 생각은 있어. 코미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성역을 두면 안 된다. 약간 반대하게 보는 내가 좀 어려운 질문을 몇 개 해볼게. 장애 해도 돼? 장애? 근데 나는 그 장애인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거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치트키긴 하거든. 맞아. 왜냐면은 그게 웃기면 근데 대박이지. 그렇긴 한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게 되게 너무 조심스럽지 않아? 이거는 근데 괜찮기가 그것도 너무 어렵지 않아? 맥락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왜냐면 난 그런 경우도 봤거든. 그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하고 일반 스탠드업 코미디 나와서 서로 그냥 놀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줄타기 식으로 잘 조절하면은 그 사람이 근데 동석을 했고 약간 마치 N패스를 받은 느낌 아닐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흑인이 넌 내 브로브로니까 너는 N워드 써도 돼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맞아. N워드 패스를 받은 것처럼 그 장애인 코미디언이 동석을 했고 우리가 지금 호흡을 맞추는 거야 라고 허락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비장애인 코미디언 혼자 나와서 혹은 비장애인 코미디언 둘이서 장애인을 가지고 코미디의 소재로 하면 나 좀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근데 나는 이건 그러니까 알 것 같아. 괜찮은 방법이 잘 안 떠올라. 근데 나 정답은 모르겠는데 무조건적인 오답 이런 건 절대 안 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나왔고 와 병신 장애인 막 이런 거 이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보이기가 너무 쉽잖아. 이건 웃음이 아니잖아. 웃음을 주는 방식이 아니잖아. 이건 안 되고 약간 그 왜 사코팍에 나오는 걔 이름 뭐지? 혁인가? 혁이가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혁이가 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게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엠패스가 발급된 사람들 뭐 이렇게 한정적으로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렵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케이스를 생각하니까 나도 쉽사리 답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내 생각에는 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몇 가지 수는 있을 거다. 나는 근데 좀 와닿았어 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단정 지어 놓으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란 접근 방식이란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그래. 그냥 싸잡아서 너무 약간 이렇게 그렇긴 해. 나도 동의해 그거는. 뭉텅이 지어서 맞아. 안 된다고 할 건 없다는 거지. 그게 별로 용기 있는 방법 같진 않아. 맞아. 그러니까 그 결계를 이제 시도하다가 잘리는 그 루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독립투사들이 있겠지. 한 번씩 이제 해보다가 거기에만 이제 편말을 세워놔야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마인 이렇게 써놓고 그 정도만 해놔야지. 약간 여기가 문제 구역이야. 근데 결계를 이만큼 치면 안 되다는 거. 많은 조사병단을 보내야겠네. 파이오니어들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거기다 비석 세워놓고 정밀한 지도가 필요해. 정밀 지도.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좀 이렇게 따라오겠구나. 내가 봤을 때 성원이 말처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을 둔다기보다 어떤 쪽이 조금 더 좋고 합리적인 것 같냐면 소재에는 제약을 두지 않되 그거를 듣고 웃게 되는 대중이 그러니까 청중이 그걸 듣고 그 농담을 듣고 웃게 되는 청중이 어떤 기준으로 웃음을 이렇게 웃게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웃음 발작을 하는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생각이 어디로 도달해서 웃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근데 웃게 되는 기전이 죄책감이 들어. 만약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긴 하는데 그게 모여 있을 때 되게 비겁해 보여. 만약에 정의롭지 않아 보여. 그러면 자체 검열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 야, 이렇게 보니까 이 코미디라는 게 존나 어려워. 굉장히 어떤 하이 퀄리티를 가진 예술 같은데? 어려워. 그러니까. 난 진짜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그러네, 엄청난 지능이 필요해. 그러네. 많은 사람을 웃게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 같네. 이게 약간 그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글로 적기도 힘든 그 묘한 분위기를 맞아. 파악을 해야 바이브로 되는데 웃기는 거거든. 사실. 그 사회적 지능이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똑똑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회적 지능이 그 추가돼 거기에. 맞아. 그러니까 관찰력도 일반적인 중요하고. 똑똑함 너머에 정량하기 더 어려운 지능이 필요해. 맞네. 어렵지. 근데 나도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내가 또 이제 그 진지충스러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도 약간의 이런 것까지 태클을 건다고 싶었던 적도 많아 사실. 나 개인적으로 나만 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예전에 그 피식대학에서 그 영양이었나? 나도. 영양? 나도. 나 개인적으로 그거는 왜 저렇게까지 저게 되지? 모르겠어. 이것도 되게 애매한 문제일 수 있고 나랑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쭉 그 사람들이 롤플레잉 하는 아저씨 역할을 그건 근데 아저씨 캐릭터가 아니구나. 아니었어. 그때 그 경상도 그거였구나. 근데 그 깔기. 깔기. 아무튼 걔네들이 분하고 있는 역할들을 쭉 봐온 사람들은 실드를 하는 댓글도 초반엔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론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다 실드를 하게 되면 나까지 이 폭풍의 눈에 휘말린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좀 사그라드는 이런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거까지 이거 웃으면 안 된다고? 맞아. 이것도 못할 농담이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그거 농담도 아니었어. 맞아. 그때 그거잖아. 그 햄버거 맛이 없다고 해요. 맞아.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 감히 맛이 없다고 해? 그러게.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거기도 이제 그 편말 세워야 되는 구간인 거지.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요새. 그건 그렇네. 지뢰 밭이야 그냥 어디 잠깐 여기랑 여기 사이 잠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뢰 밟고 죽어버려. 호민작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좀 또 유명해질수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유명해질수록 잣대가 좀 말에 내가 내뱉는 말에 좀 무게감이 생기고 그럴 그건 테니까. 맞지. 그 지뢰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레벨 좀 높은 애들한테만 터지고 그 스타크래프트 마인처럼 따바리들한테는 안 터지고 어느 영역 안에 들어가면 지가 올라가고 그냥 갖다 박아버린다니까. 그리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몇 번 밟아도 안 터져.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터진다니까. 맞아. 한두 번까지는 그 죽을 정도의 데미지를 안 줘. 몇 번은 밟아도 그 불발탄인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 루트를 하나 뚫어놨다. 맞아. 근데 여기엔 분명히 지뢰가 있는데 밟을 때 안 터졌던 거야. 야 여기 밟아도 돼. 밟아도 돼. 가도 되는 길에 해갖고 펑 우르르 들어가는데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벤젠가스 마냥. 맞네. 어려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